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의 모든 주택 시리즈 중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협소주택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이름은 타이니 포레스트 하우스. 자, 제목 그대로 작은 어떤 숲의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준공은 2022년에 됐고 연면적은 총 21평입니다 그리고 정영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맡았습니다. 자, 위치는 저도 가끔 놀러 가는 곳인데요, 안국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사드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좁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사람 스케일이 보시면은 대략 한 4발자국 정도에 되는 폭을 가지고 있는데, 폭은 대략 한 3에서 4m 정도 될 거로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2층인데 옆 건물 3층과 거의 비슷한 높이를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약간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이고요. 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여기가 이제 목재로 했단 말이에요. 목재를 아예 포인트로 잡고 밝은 색의 목재로 마감을 했는데, 목재는 아마 건축가가 좋은 거를 사용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파사드, 즉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목재고 포인트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목재는 우리가 사용할 때 외벽에 사용하게 되면은 색상의 바래짐을 꼭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아마 좋은 목재를 선택을 했을 건데, 안쪽은 깊이 들어가 있고 바깥쪽은 거의 외벽선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빛은 지금 고루 받는다고 쳐도 비나 눈에 의한 그런 부분에 좀 간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보다는 더 빨리 바래질 수 있다는 거죠. 색이 과연 이쁘게 이게 에이징이 될지는 저도 좀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원래 원본의 색이 좀 밝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부분 입구 쪽 디테일입니다. 자, 입구는 이렇게 높은 입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건 약간 야간의 사진인데 멋있죠? 여기서 특이한 점이 이 입구 쪽과는 다르게 약간 이 창호 쪽이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모습이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보는 방향이 뭔가 있어 보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특성상 파사드를 이렇게 해놨다, 전면에 디자인을 이렇게 해놨다는 거는 1층은 반드시 상업시설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거의 100%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다는 건 일반적인 가정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층은 상가로 사용을 하고 2층에서 이제 주택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사이트 플랜이에요. 깃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협소한 주택이죠. 확실히 깃대 모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뒤쪽 입구에서는 이 뒤쪽 골목과 접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층 평면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파사드가 그대로 나타나 있고요. 주변에는 이렇게 녹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제목과 같이 녹지를 굉장히 많이 형성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고요. 1층에서 또 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고, 뒤로 나가서 이렇게 뒷골목으로 접할 수 있는 그렇게 계구부가 또 형성이 돼 있고요. 2층을 보시면은 2층은 조금 특이하게 약간 네모가 비틀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러시아 문학을 한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거기서 안톤 체호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러시아 문호가 있는데, 이 안톤 체호프가 말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작품에서 총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그 총은 발사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쓸데없는 장치를 넣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군더더기 없이 작품을 만들어라 라는 뜻인데, 건축에서도 항상 저는 건축 작품들을 볼 때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설계도를 한번 보거든요. 자, 2층의 메스를 1층 대비 비틀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비틀어 봤습니다 하면은 빵점인 거죠. 그렇죠?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아마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벽이고 이쪽이 이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창호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이 메스보다 조금 더 틀어져 있어요. 근데 이쪽 방향을 찾아보니까 인왕산이 보이는 그쪽 방향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인왕산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비틀어 놓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1층과 조금 대비되는 율동성을 갖기 위해서 2층의 메스를 조금 비틀어 놓은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2층을 보시면 2층의 진입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앞쪽에서는 진입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이 뒷골목에서 들어와서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와서 2층으로 접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들어오면은 책장이 한 면이 가득 찬 그런 복도가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보통 라이브러리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들어오면 이제 거실이 나오는데, 이쪽에는 옷장 그리고 책상이 위치를 해 있고 샤워실과 화장실, 그리고 이쪽에는 세면대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주택임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말한 창호에서 이 옆에는 출입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일로 나가면 옥상으로 접할 수 있는,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이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옥상의 사진인데요. 계단을 따라서 옥상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제목과 부합하게끔 또 다른 녹지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사진으로 돌아와서 이거는 뒤에서 후면부에서 찍은 주택 사진인데요. 여기 아래에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골목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 나무로 가려진 골목을 들어가면은 나선형 계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2층의 컨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컨테이너 형태를 좀 띄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이거는 뒤쪽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계단으로 이루어진 진입구로 들어가면 나선형 계단, 아니면 돌아가면 1층으로 접할 수 있는 출입문과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층은 굉장히 넓은 공간, 비교적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좁은 대지이다 보니까 RC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는 철골 구조로 선택한 게 훨씬 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얇은 기둥의 면적만으로도 이렇게 넓은 공간을 창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재밌는 포인트는 철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흔들림, 이렇게 휘어짐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가세를 설치하거든요. 영어로는 브레이싱이라고 하는데, 이 브레이싱이 이 인테리어적인 미적인 요소로도 이렇게 또 발휘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뒤를 본 사진이고요. 자, 천장고가 굉장히 높고 이 위에까지 창호를 설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밝고 좀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창출해낸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가운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고 여기는 세면대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2층으로 올라온 사진이고요. 나선형 계단으로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긴 복도가 나오는데요. 자, 복도는 책장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주변이 이 단층짜리 한옥주택이었기 때문에 2층에서 보이는 이 뷰가 굉장히 뻥 뚫린 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좁은 복도의 한쪽 면은 통창으로 설치를 한 게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였다고 보여지고요. 자, 이건 들어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이 입구 사진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 이렇게 세면대, 이렇게가 가운데 위치를 해 있는데, 자, 전체적인 모습은 다 밝은 색의 목재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참고적으로 한 가지 진짜 별거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요 세면대 있잖아요. 세면대를 조금 요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게 사이즈를 조정해서 설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뒤에서 본 사진 보면 이렇게 좌측에 도어가 보이죠. 자, 이쪽으로 나가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아까 도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2층도 상당히 좀 이렇게 넓은 원룸의 공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아까 평면도에서 보셨듯이 여기에서는 주방이 없어요. 키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거주하지는 않고 이 주인분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안국동, 굉장히 친숙한 위치죠. 안국동에 위치한 타이니 포레스트 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앞으로도 또 재밌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이 있으면 계속 찾아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